여러분, 일본이 세계 미슐랭 식당 최다 보유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수가 도쿄가 파리의 2배나 되고 교토와 오사카는 파리의 동등한 수의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폴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일식당들이 기본적으로 3-4곳 정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 음식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이 미슐랭 최다 보유국이고 한국은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음식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2013년 12월 유네스코는 8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일본 음식을 와쇼쿠 신년 축하를 위한 일본의 전통 식문화라는 이름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일본 음식을 등재시켰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음식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회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 이유. 회하면 일본하면 회죠. 다양한 생선들을 아름답게 플레이팅해서 먹는 음식들부터 스시 장인이 그 계절, 그 날에 맞는 회를 내놓는 오마카세까지 화려한 스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생선을 많이 먹게 된 이유가 육식 금지령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40대 천황 벤무 천황은 서기 675년 육식을 금지하는 육식 금지령을 내렸고 12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인데요.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육식을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백질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근손실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혹자들은 일본의 체격이 왜소한 이유를 육식 금지령에서 찾기도 하죠. 하여튼 이 육식 금지령에서 생선류, 어패류 등의 해상생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생선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의 젖을 짜 마시거나 유제품을 가공하는 기술은 발달하지 못하였죠. 소수의 사냥꾼들이 모피나 약품의 원료를 구하기 위해 사냥한 동물의 고기를 식용으로 해왔을 뿐이죠. 이 같은 이유로 해산물이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선 요리에 관련된 조리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식 금기가 풀린 오늘날까지 해산물이 일본의 주 재료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요리의 특유 계절감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선, 채소, 야생동물 모두 계절을 타는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생선만 잘 잡히는 철이 있고 맛이 괜찮은 철이 있고요. 야생오리 같은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의 고기 음식, 이 육식 금지령이 끝날 때쯤 만들어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돈카츠인데요. 에도 막부 이전 일본에는 볶음과 튀김 조리법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 포르투갈 선교자들부터 튀김 요리를 전례받아 덴푸라, 튀김 요리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죠. 튀김 요리가 발달하던 시기에 맞물려 1872년 가나가키 로분에 져서 서양 요리통에 의해 홀 커틀릿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홀 커틀렛은 뼈가 붙어있는 돼지고기에 밀가루만 묻혀서 튀겨낸 음식이었죠. 이후 1895년 기타 겐지로가 운영하던 도쿄 긴자의 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양배추채를 곁들이고 고기의 뼈를 제거한 포크가스레스를 팔기 시작해 지금 형태와 비슷하게 변화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입장에서 고기는 그저 역한 냄새가 나는 기름진 쓰레기로 여겨졌는데요. 계란을 즐기는 일본인들은 날계란을 고기에 찍어서 고기의 누린내를 잡고 담백하게 해주는 스키야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별 일본 음식의 특징. 음식은 당연히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별 음식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 음식은 지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은 4개의 커다란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선과 해산물이 이들의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죠. 내부에는 화산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이 활성화되었고요. 기원전 3세기부터 벼농사가 전파된 후 최근 50년까지 쌀은 일본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크게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이 있죠. 관동지방의 음식은 에도 요리라고 불리는데요. 설탕과 진한 간장 등의 첨가물을 많이 사용해 음식의 맛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관동지방의 졸미는 짭짤하고 형태가 유지하기 어렵고 국물이 거의 없습니다. 생선초밥, 덴푸라, 민물장어, 메밀국수, 규나베 등이 있죠. 추가로 나토, 다들 아시죠? 나토가 유명한데요. 냄새 특성상 일본에서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관서지방의 음식들은 간사이 요리라고 부릅니다. 관서지방에서는 음식의 미적 감각을 중시하고 간을 약하게 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을 사용하죠. 교토의 담백한 채소나 건어물 요리, 오사카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선 요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깔나기로 유명해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음식을 손꼽듯 일본에서는 관서지방의 음식이 유명해요. 음식의 맛은 연하고 국물이 많고 재료의 색과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게 특징이죠. 대표적으로는 유도후, 유바, 고베와규, 타코야끼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북쪽에서는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자연이 웅대해 야채, 고기, 해산물 등 신선한 재료가 넘치는 곳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향토 요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음식의 보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수프 카레, 찬찬야끼, 홋카이도 라멘, 징기스칸 등의 음식이 있는데요. 이 징기스칸이라는 음식이 재밌어요. 몽골의 칭기스칸과 관련이 있는 음식은 아니고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여 대륙 진출을 하던 시기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륙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를 대륙 기마민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이때 칭기스칸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져 음식에도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규슈 지방이 있는데요. 이 규슈 지방도 돈코츠 라면을 필두로 우리나라의 곱창 전골로 바꿔서 들어온 모츠나베, 조개구이와 비슷한 하마야끼, 사가규, 정찬 요리인 시포쿠 요리와 고구마 소주, 지토쿠 등 향토 요리로 유명합니다. 일본 음식이 파인다이닝을 주도한다. 일본 음식은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 세계의 파인다이닝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요리사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인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식당은 통상적인 음식점과는 다른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내놓는 장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러한 점이 연결돼 파인다이닝 분야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의 화려한 장식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본연을 강조하는 특성상 외관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게 주변을 꾸미는 기술들이 발달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리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요식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일본은 프랑스를 뛰어넘어 미슐랭 3스타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 음식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음식의 역사 큰 흐름 중심에는 육식 금지령이 있었고 그에 더해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환경들을 얽혀 긴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음식을 드실 때 감성비를 좀 더 느끼실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광장이었습니다.